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토입니다.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구독자 Q&A 취합 영상입니다. 당시 제 답글을 그대로 취합해서 읽어드리는 방식이고 거기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화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첫 종목은 제약사 윤남바이어, 운남백약 000538 한국증권사 HTS상 백약그룹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제약 바이오주에 운남백약은 포함 안 되는가요? 이하 제 답글입니다. 운남백약을 볼 때는 제약주 중 상대적 투자 매력도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주인 운남백약은 약품 유통, 화학 합성약과 중약 제약, 치약 등을 다 하는데 매출 구성은 약품 유통이 64%, 약품 제조가 35%입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적 투자 매력도에 있어서 약품 유통은 과거 정부의 약품 유통 채널 간소화 정책 시행으로 메리트가 과거보다 떨어진 상태고요. 이건 운남백약만의 문제가 아닌 약품 유통업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화학 합성약 제조는 경쟁력 면에서 타 상위 기업 대비 딱히 뚜렷한 강점을 꼽기 어려워 보이고 중약 제조는 인지도 면에서 동인당보다 못하고 또한 실적 성장성과 이익률과 주가 수익률, 즉 매출액 순이익 증가율과 총이익률 순이익률 그리고 과거 5년 동안 주가 수익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편자환과 격차가 커서 제약주 추천 시에 우선순위 면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홍콩 증시의 제약주가 근 400개가 있어서 그 속에서 상대적 투자 매력도가 높아야 주가도 쭉쭉 갈 수 있습니다. 운남백약은 좀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약품 유통기업인 중국의약, 중국의약 600056 종목명은 중국의약이고 풀네임은 중국의약 건강산업입니다. 질문은 2년 전 모 방송에서 적극 추천했는데 지속적으로 부진하네요. 향후 전망 부탁드릴게요. 이하 제 답글입니다. 중국의약이라는 종목은 매출 중 60% 이상이 의약품 유통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약품 유통이 나름 이익률이 괜찮았지만 몇 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국민들의 약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품의 중간 유통 단계를 간소화해서 거품을 줄이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품 유통 기업은 이미 투자 매력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기업인 산성製药, 삼생제약 또는 3S 바이오 질문은 홍콩에 상장된 3S 바이오라는 종목에 투자 중인데요. 급락하네요. 혹시 악재가 있나요? 이하 답글입니다. 7월 8일 오늘은 중국과 홍콩 증시 중 제약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 제약 업종이 마이너스 2.37%, 주요 종목들은 3%에서 5%대 하락했고 홍콩 증시 중 헬스케어 업종은 마이너스 4.18%, 주요 종목들은 3%에서 7%대 하락했습니다. JP모건이 3S 바이오의 5대 주주이고 올 연초 지분율은 4.92%였는데 지난 5월부터 뭔가 JP모건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뭔가 3S 바이오의 주가를 갖고 노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쭉 말씀드리면 5월 18일 1.37억 주 매수, 5월 20일 1.4억 주 매도, 5월 21일 656.22만 주 매도, 6월 15일 595.44만 주 매수, 6월 17일 328.83만 주 매도, 6월 18일 81.61만 주 매수, 6월 22일 617.07만 주 매도, 6월 25일 1161.98만 주 매수, 6월 29일 3612.43만 주 매수, 그리고 7월 6일 현지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요지는 3S 바이오는 자금 조달도 했고 돈도 벌었고 부채도 갚았는데 근데 배당을 잘 안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헝루이药, 항서제약 질문은 항서제약 대폭 조정되었는데 향후 투자 전망성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하 제 답글입니다. 항서제약은 찐중투 과거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영상, 올해 4월 말 영상, 올해 6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서제약에 대한 의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어서 케이블 제조 기업인 중티안科技, 중천테크놀로지 600522 그리고 동방디안란, 동방케이블 603606 질문은 혹시 강소 중천테크놀로지와 동방케이블 진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둘 다 케이블 업체로 나중에 해상 풍력 수혜받고 통신사 5G 설치에서도 괜찮다고 증권사 리포트에서 봤는데 주가가 계속 내리네요. 강소 중천테크놀로지는 한국 모 증권사의 토픽이었고
동방 케이블도 모 증권사에서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 제 답글입니다. 큰 범위에서 말하자면 중국의 5G주는 2018년 말 2019년 초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만 오른 후 당시 모멘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20년 7월 이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에 따라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하락세라는 큰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시황을 한번 보시면 찐중투 과거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중국 증시가 2월 춘절 이후 즉 2월 18일 이후 3월까지 본격 조정세를 겪은 후 4월부터 조금씩 안정세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현지 증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바이오 쪽으로 유입됐고 특히 과창판과 창호판 쪽으로 집중적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그 외의 업종이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7월 들어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 특히 제약 바이오랑 플랫폼 종목의 급락세가 뚜렷합니다. 중천 테크놀로지는 제가 알기로는 현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비인기 종목입니다. 동방 케이블은 시총이 너무 작아서 지금 시총이 140억 위안이면 제 기준으로는 너무 작아요. 중국 종목의 시총을 원화로 환산해서 한국 기준으로 시총 크기를 느끼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시총이 너무 작아서 제가 자세히는 안 보는 편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위안화로 시총이 적어도 한 300억 위안 이상이 돼야 좀 자세히 보는 편이고요. 140억 위안 정도면 현지에서는 그냥 스몰캡 정도예요. 케이블 기업을 토픽으로 추천했다는 건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과거 증권사 근무 시절 타 증권사에서 케이블 종목을 추천한 걸 보고 저에게 확인차 문의해 주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때 제가 제 돈으로 투자할 때 케이블 종목은 고려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답장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어서 과창판 ETF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과창판에 투자하는 ETF는 없나요? 이하 제 답글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중국科创板, 과창판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관련 ETF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말쯤 과창 50 지수를 일정 비율로 추종하는 펀드는 출시되었습니다. 한국의 우리자산운용에 이어 다른 자산운용사에서도 좀 출시한 걸로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마 우리자산운용이 최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 증시 주요 지수 수익률을 보면 연초부터 7월 8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상해 50 지수 마이너스 7.34%, 상해 종합 지수 플러스 1.51%, CSI 300 지수 마이너스 2.36%, 심천 성분 지수 플러스 2.85%, 과창 50 지수 플러스 15.63%, 창업한 지수 플러스 15.83%, 찐중투 과거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린 바 있지만 중국 증시가 2월 춘절 이후부터 3월까지 본격적인 조정세를 겪은 후 4월부터 조금씩 안정세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현지 증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바이오 쪽으로 유입됐고 특히 과창판과 창호판 쪽으로 집중적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그 외의 업종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과창판과 창호판 종목은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매 불가라서 아쉽지만 한국 국내 펀드를 통해 과창판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세금이나 그런 것도 증권사 지점에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홍콩 증시 주요 지수의 수익률을 보면 연초부터 7월 8일 기준으로 홍콩 항생지수 마이너스 0.29%, 홍콩 H지수 마이너스 8.53%, 홍콩 테크지수 마이너스 13.1%, 홍콩 필수소비지수 마이너스 12.36%. 올 들어 홍콩에 상장한 중국 플랫폼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계속되었는데 작년 11월 초 상해증권거래소에서 알리바바 산하 엔트그룹의 상장을 급 취소했고 그 후로는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왔다시피 올해는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 즉 독과점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불합리적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한 해인 만큼 플랫폼 관련주들의 부진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분유 기업인 중국페이허, 중국페이허 또는 차이나페이허 06186 이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한국어에서 표기할 수 없는 발음이 바로 F. 질문은 차이나페이허가 상반기 상승분을 최근 다 반납했는데 무슨 악재가 있는지요? 어떤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근 분유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 주춤할 거다라는 얘기를 페이허 대표가 얘기하면서 힘을 못 쓰고 있다는데 다른 악재가 있는 걸까요? 이하 제 답글입니다. 차이나 페이허의 2020년 급등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음식료 등 내수 소비주가 일제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021년 연초부터 3월까지 급락한 것은 대체로 중국 증시가 춘절 연휴 이후 3월까지 본격적으로 이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4월부터 5월까지 좀 횡보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거 영상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증시가 4월부터 조금씩 안정세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현지 증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유입됐고 특히 상해 과창판과 심천 창업판 쪽으로 유입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작년에 동반 급등한 이런 내수 소비주들, 음식료, 주류, 전자상거래 등 이런 내수 소비주들이 계속 부진했습니다. 이어서 주가가 6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6월 8일 차이나 페이허의 회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영향으로 부부들이 6개월 내 임신 불가하므로 향후 1, 2년은 분유 판매량이 절벽처럼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회장이 말했어요. 중국 현지에서는 이게 부당 발언이라고 취급했는데 근데 회장이 향후 1, 2년은 분유 판매량이 절벽처럼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했으면 이미 향후 실적의 큰 둔화를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어서 1위 철강사인 버강구fen 보산철강 600019 질문은 한국의 포스코를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지속적으로 부진하네요. 이하 답글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15년 이후 이미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단계, 즉 옛날처럼 그런 전형적인 고성장은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단계로 진입하면서 철강과 같은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인데요. 한국의 뭐뭐뭐라고 생각하고 매수한다. 이런 접근법은 사실 지금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산철강의 주가를 보면 과거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 부진하다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3월까지 70%대 상승했는데요. 당시 나름의 모멘텀이 있어서 그러는데 한 두 가지. 첫째는 2020년 하반기는 탄소 중립 관련 수혜주, 즉 태양광, 전기차, 2차전지, 소재 이런 탄소 중립 관련 수혜주들이 일제 급등하는 장세가 이어진 가운데 철강 상위 종목도 덩달아 동반 급등했습니다. 철강이 친환경 산업은 아니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게 2060년까지의 초장기 사업인 만큼 그 과정에서 철강이나 석탄 등 이런 전통 산업의 산업 집중도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로직입니다. 그리고 2021년 연초부터 3월까지의 상승은 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상승 성격이 컸습니다. 올 상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3월 이후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중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중국 국내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좀 느릴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형성되면서 보산 철강의 주가도 점차 하락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선박 장비 기업인 중국중공, 중국 선박중공 601989 종목명은 중국중공, 풀네임은 중국 선박중공인데 한국증권사 HTS상 중국 조선중공업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질문은 중국 선박중공은 한국만큼 중국 조선업이 유망하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지속적으로 부진하네요. 이하 제 답글입니다. 보산 철강과 산업은 전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철강이나 조선과 같은 이런 전형적인 전통 산업은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씀하신 한국만큼 중국 조선업이 유망하다. 이거는 좀 옛날 방식의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중국 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걸 주식 시장에서의 그 투자 매력도로 대입할 때는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종목은 지난 10년 동안 재무제표를 한번 보세요. 이어서 토양보건 기업인 가능환境, 고능환경 603588 질문은 다음 기회에 고능환경처럼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섹터도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체에 근무 중인데 VOCS나 오수처리, 폐기물 관련 환경보호법 규제가 나날이 강화됨을 몸소 체험 중입니다. 이하 제 답글입니다. 산업은 크고 점점 성장해 나가겠지만
종목이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고 그중 특별히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 없는 관계로 찐종토에서 아직 다룰 계획은 없습니다. 관련 종목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한란환境, 한남환경, 600323 쓰레기 소각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말씀하신 가우능환境, 고능환경 603588은 토양보건 그리고 잉펑환境, 영봉환경 000967 환경미화 설비 웨이파이그 WPG 스마트워터 603956 2차 물공급 기업입니다. 이어서 태양광주에 대한 질문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융기 실리콘 또는 보리 협품 에너지를 매수 고민 중입니다. 융기와 보리 협품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하 제 답글입니다. 보리 협품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올해 4월 1일부터 몇 개월째 거래 정지 중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4년인가 그때부터 보리 협품은 중국 현지에서 이미 별로인 종목으로 취급받아왔는데 주가를 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춘절 연휴 전까지 잠깐 급등해서 또다시 이 종목에 대해 어떤 희망, 기대를 품게 돼서 매도를 하지 못한 한국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이 종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태양광주는 제 생각에는 그냥 융기 실리콘 그리고 통웨이 통유 이 두 종목 중에서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찐중토 과거 영상 중 중국 탄소 중립 시리즈 태양광 발전 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은 태양광 산업을 밸류체인별로 전반적으로 쭉 다루는 것이라 개별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안 했지만 영상 중 태양광 관련주는 그냥 융기 실리콘과 통웨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구는 없지만 자세히 들어보시면 사실상 그 말이 들어있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하 내용은 3주 전 다른 구독자의 질문과 그에 대한 제 답글입니다. 질문은 보리 협품은 언제 거래가 될까요? 중국 기업은 이러한 거래 정지 발생 시 확실한 기준이 없나요? 이하 제 답글입니다. 2020년 실적 공시에 문제가 생겨서 실적 공시 지연이라는 사유로 4월 1일부터 거래 정지되는데요. 이런 사유는 상당히 심각한 사유죠. 5월 14일 동사의 재무심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동사와 계약을 해지했고 또 타사와의 대출 관련 분쟁도 아직 마무리 못한 상태고 6월에는 타사와의 소송건 등 이슈도 있었습니다. 6월 15일 현재 기준 아직 거래 재개 관련 공시나 기사 등 정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이라 홍콩 거래소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거래 정지 기간이 이미 6개월 또는 6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 6개월 내에 거래소에 실행 가능한 거래 재개안을 제출해야 하고 만약 6개월 내에 실행 가능한 거래 재개안을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이론적으로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보리 협품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중국, 홍콩 현지 투자자들의 미움을 받아온 종목이었는데 과거에 아마 어떤 한국 증권사에서 추천했던 관계로 한국인 투자자들이 좀 보유해온 종목인 걸로 알고 있어요. 보리 협품은 2011년 이후부터 실적이 장기간 악화됐는데요. 특히 2012년부터 13년 그리고 15년부터 2020년까지 실적이 악화됐고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좀 많았던 나쁜 종목이었는데 많은 한국인 투자자들이 장기간 계속 처리를 못했고 또 2020년 말부터 2021년 2월 초순까지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또 2월 춘절 연휴 이후 중국과 홍콩 증시가 본격적인 조정세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또 매도 기회를 놓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어서 풍력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국에서 풍력 발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고 있나요? 차트로만 보면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으로 보이는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하 제 답글입니다. 몇 주 전 다른 구독자분이 풍력주인 금풍과기를 질문하셨는데 당시 제 답글을 복사해 드립니다. 질문은 금풍과기 어떤가요? 태양광에 비해 풍력 발전이 좀처럼 상승을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하 제 답글입니다. 개별 재료보다는 투자 선호도와 실적 성장성 등 측면에서 태양광 대비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찐중토 과거 영상 중 중국 탄소 중립 시리즈에서도 언급했듯이 2060년 중국 에너지 구조의 전망은 태양광 발전 34%, 수소 에너지 30%, 풍력 발전 17%, 원자력 발전 11%, 수력 발전 7%,
지난 10년 동안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가격이 근 90%나 떨어졌는데 풍력 발전 가격 중 육상 풍력은 이미 그리드 패리티 시대에 진입했지만 풍력 발전 중 해상 풍력은 지금 아직 그리드 패리티로 진입하는 과정 중에 있고 보조금은 2021년 연말까지 종료될 예정입니다. 즉 해상 풍력 발전 가격은 그리드 패리티까지 아직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는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등 신에너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동반 급등했던 장세라서 그때는 개별 재료보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같이 상승하게 컸다고 보고요. 하지만 올 들어 특히 2월 춘절 연휴 이후 증시가 본격적인 조정세가 나오면서 금풍과기를 포함한 풍력 발전 종목 및 부품주들의 주가를 보면 대체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지 투자자들이 금풍과기를 볼 때는 금풍과기 하나만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에너지라는 큰 범위에 속한 각 세부 산업이랑 종목을 수평적으로 비교한 후에 그 중에서 호불호를 결정하는 거라서 사실 금풍과기라는 종목 하나만 보는 거는 크게 즉 투자자 선호도 면에서 풍력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실은 풍력뿐만 아니라 주식에 있어서 대체로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수소 테마주에 관한 질문인데요. 며칠 전 한국 모 증권사에서 수소 테마주로 중국 석유화학, 바오펑 에너지, 미금 에너지 리포트가 나와서 찾아보니까 춘절 이후 하락세입니다. 이 섹터는 신재생에너지 반등할 때 같이 못 가는지 궁금합니다. 이하 제 답글입니다. 태양광, 전기차에 이어 수소 에너지가 초장기 테마 중 하나이긴 하지만 주식 투자 측면에서는 아직 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종마다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게 각자 다 때가 있듯이 예를 들어 중국의 반도체랑 5G는 2018년 12월, 2019년 1월 그쯤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전기차랑 2차 전지는 작년 6월쯤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태양광도 마찬가지. 대부분 수소 관련주, 수소랑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수소 테마주는 매출 중 수소 사업의 비중이 아직은 절대적으로 낮아서 즉 수소랑 뭔가 관련이 있어도 그 주가를 꾸준히 이끌어갈 만한 정도의 그런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아직은 좀 때가 아니라고 보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찐중투에서도 다룰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 수소 관련 토픽 이런 걸 추천할 계획은 없어요. 산업은 다르지만 예를 두 개 들자면 파운드리 1위인 중심국제 SMIC의 경우 미국발 제재라는 정치적 부담 요인도 크지만 매출 구성을 보면요. 현재 28나노 이내, 즉 첨단 반도체의 비중은 아직 1%대에 불과하고 그래서 나중에 매출에서 첨단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비중이 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보면 좋겠죠. 또 예를 들면 길게 보면 물론 5G가 점차 보급화 되겠지만 왜 통신 3사의 주가는 대체로 부진할까요? 통신주가 장기간 비인기 분야라는 점도 있지만 현 단계는 통신 3사가 막대한 투자금으로 매년마다 5G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단계죠. 즉 통신사 입장에서 지금은 5G라는 게 아직은 투자이지 바로바로 돈이 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상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구독자 Q&A 취합 영상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지금까지 찐중투였습니다.